기초연금은 다른 연금제도와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됐고 내가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연금 주세요 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뷰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연금이거든요. 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채널 연금박사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노후 준비에 걱정되시거나 노후에 좀 연금을 많이 좀 준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방송 잘 보시고요. 저희 채널에도 오셔가지고 정보를 습득하시면 여러분 노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내서 나중에 노후를 받는 거잖아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는 1988년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노후 준비 수단이 전혀 없었거든요. 국가가 우리 사회에 노후 빈곤율이 너무 심하고 실제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으셔서 별도로 뭔가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됐어요. 이 연금제도는 여러분들이 내서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자격만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쭉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워서 하위 70%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중 10분 중에 7분은 받으실 거고, 특히 내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살고 있다. 그럼 못 받아요. 재산이 많으면 못 받거든요. 하지만 서울 외곽이라든가 경기도 그 이외의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챙겨보시면 국가가 얼마 주냐면요.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월 34만 2,510원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받고 배우자도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부부가 받으면 거의 한 6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크진 않은 금액이지만 한 달에 34만 원이면 1년이면 400만 원이에요. 이걸 그냥 국가가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개인연금도 많이 관심 있으시고 국민연금도 관심 있으시겠지만 기초연금은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세요. 혹시 65세 이상 되셨다면 꼭 챙겨보시고, 만약에 내가 65세 안 됐다 그래도 내가 나중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꼭 챙겨보시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거예요. 줄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딱 30% 된 선에서 자르는 거잖아요. 그 자르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내가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많은 게 있으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일정한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그 환산 기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공제를 해주고 한 200만 원 있다 그러면 한 7, 80만 원밖에 안 잡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 이런 건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364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요.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이었나? 이게 매년 바뀝니다. 그 소득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나가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36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득만 가지고도. 그런데 다른 건 없고 국민연금 한 100만 원 있다. 그럼 100만 원 소득이 잡히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집이 있는데 집이 공시가격으로 한 5억 된다. 자, 그러면 이 5억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5억에서 기본 이제 공제를 빼주는 게 있어요. 한 1억 빼줘요. 그걸 빼고 난 금액 한 4억에 대해서 4% 룰을 적용합니다. 4억 곱하기 4%. 그러면 4, 4, 16, 1,600만 원이죠. 나누기 12분의 1 해서 대략 한 120, 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이렇게 소득을 환산합니다. 내가 통장에 1억 있다. 그럼 1억도 4%로 환산합니다. 1억의 4%는 400만 원이죠. 이 400만 원이 연간 소득으로 봐서 나누기 12. 한 달에 33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금이 있거나 주식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보험이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환산된 금액이 부부가구 364만 원,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 228만 원 이하로 결정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재산이 너무 많으신 분은 못 받겠죠.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만약에 강남에 살고 있다. 강남에 살고 있으면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초연금 당연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러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20억이에요. 20억짜리 집에 살면 부자 아니에요? 근데 20억짜리 집에 살지만 뭐 공시가격은 뭐 12억, 13억밖에 안 되고 거기서 뭐 대출도 1억 빼고 이거저거 빼고 하다 보면 이분이 소득 기준 아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약간 뭐 계산해보자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되고 그렇다고 자산이 너무 없는 분들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한 시세 한 5, 6억 정도의 집에 사시고 국민연금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현금도 한 몇천만 원 있으시고 이런 분들 기초연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판단하는 거는요 사실 되게 복잡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65세가 돼서 동사무소에 가서 나 기초연금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니 안 되니 나는 몇 점 나오니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니까 그때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면 기초연금을 받다가 늘어날 수도 있고 받기 전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평균으로 봅니다. 평균으로. 그래서 만약에 받으신 분 중에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1년에 2번 정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에서 소득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면 탈락이 되시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6개월 뒤에 소득이 다시 없어졌다. 그러면 또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적으신 분들은 계속 받으시겠지만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사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사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뭘 하실 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미 여러분의 재산은 국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빼돌린다 한들 여러분들이 뭐 그걸 가지고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2011년 이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국가가 다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보니까 탈락을 했어요. 한 5천만 원 더 있는 것 같아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내가 예를 들면 자식한테 줘버리자. 증여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어차피 있던 걸 알고 있다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 1억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당신은 재산이 줄었으니까 기초연금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사라진 경우에는 자연 소비분 대략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정도 이것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쓰시게 되면 조금 더 빨리 감액될 수는 있겠지만 뭘 숨긴다거나 빼돌린다거나 증여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자격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기초연금 받으려고 자산을 미리미리 줄이거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기초연금 나중에 뭐 간신히 한 34만 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초연금을 고민하시거나 받고 싶은 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산이 줄어서 정말 어려워져서 기초연금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자산이 불어서 돈이 많아져가지고 기초연금 안 받는 게 좋으세요? 기초연금 받을 연도가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오래 전이시라면 조금 더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시고 웬만하면 기초연금 안 받는 대로 가야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기초연금은 국가 제도예요.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법을 바꾸면 바로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여야가 협의한 안에 보면 나중에 기초연금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더 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삭감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은 70%에 주고 있는데 이거를 뭐 80%에게 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그냥 40%만 주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현행법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은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기초연금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도입이 되기 전에 직장생활 하셔가지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민연금 본격적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이 국민연금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게 되면 노후빈곤율이 줄어들고 연금액이 올라갈 거예요.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조만간 기초연금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받는 거는 좋겠지만 지금 받으려고 여러 가지 뭐 이걸 뭐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잘못하는 사례.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줄이는 사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왜냐면 국민연금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기초연금도 국가가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받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복지가 중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일부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는 것이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주는 건데 열심히 일한 사람 국민연금을 하면 이 사람은 기초연금 깎고 그리고 그냥 팽팽 논 사람은 기초연금 다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일부러 국민연금을 막 안 내거나 줄이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소탐 대시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신 만큼 연금액이 확정됩니다. 그걸 못 주면 불법이 돼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지금 받고 있는 거 내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초연금 받으려고 내 재산을 줄이거나 내 국민연금을 줄이는 것들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재산 분리하셔서 나중에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기초연금도 대상이 되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불이익을 드리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통장에 돈이 많으면 좀 불이익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10억짜리 시세의 집을 갖고 있어요. 집을 갖고 있으면 10억짜리 집이지만 10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면 7억, 6억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또 주거에 대한 공제까지 빼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평가되는 금액이 한 6, 7억 그 이하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10억짜리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시세로 파니까 현금으로 10억이 통장에 들어올 거잖아요. 통장으로 10억에 들어온 경우에 이 경우에는 금융자산 뭐 2천만 원 이 공제만 빼주고 나머지 9억 8천을 전부 재산으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전적으로 기초연금 평가에서 유리해요.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억짜리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재산인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6, 7억밖에 안 잡아주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 10억을 다 잡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재산이 더 많은 걸로 간주가 돼서 기초연금에 탈락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 국가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거든요. 10억을 내가 뭐 연금이나 주식이나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집 갖고 있는 게 더 좋네? 그럼 자꾸 집을 사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국가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좀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속의 문제는 그거는 사실 기초연금 때문에 상속을 뭐 부동산으로 받냐 뭐 현금으로 받냐 이걸 결정할 건 아닌 거죠. 그죠? 왜냐면 상속을 받았는데 뭐 형제가 많아가지고 서로 싸운다. 그럼 팔아가지고 현금 나눠가는 게 깔끔하죠. 한 사람 명의로 다 받게 한다. 그럼 한 사람에게 현금을 또 줘야 되는 것이고 이건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자산으로 상속을 받던 내 재산이든 간에 기초연금 구조상으로는 부동산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런 경우를 또 봤어요. 우리 가문, 뭐 이씨 가문, 뭐 김씨 가문, 뭐 이렇게 이런 그 가문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을 내 이름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별도로 내 재산이 아니다라는 걸 따로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뭐 그냥 뭐 우리 가문 재산이니까 형이 관리할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기초연금 받을 때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혹시 종합적인 재산을 관리하실 때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 통장 모임 재산도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회비가 얼마 안 되면 상관없지만 커가지고 몇 천만 원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내 통장에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재산 평가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제도와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됐고 내가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연금 주세요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대상자가 700만 명인데요. 우리나라 노인 어르신들이 1000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한 7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계신 분이 20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보가 오거든요. 연금 받으려고 했으니까 이런 건 제출하십시오. 그럼 다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청을 못했거나 이러면 나중에 소급해서 줍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신청하셔야만 주는 거고 안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신청하면 안 되고요. 65세 되기 한 3개월 전부터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이분이 재산이 얼마고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시느라고 한 2, 3개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65세 됐다고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음 달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2, 3개월 이상 걸린 거, 그 시간 지나가는 거는 소급해서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탈락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못 받는구나 라고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준이 바뀌고 여러분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자산이 줄어들고 국가 기준이 올라가면서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 내후년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탈락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신청해 보시면 언젠가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알고 계실 게 뭐냐면 기초연금 받으면 모두 다 34만 원 받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상이 되면 34만 원이 기본 연금액으로 드리는 거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감액을 하거든요. 34만 원 달성이 됐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감액을 하고요. 부부가 같이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
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준이 360만 원 기준으로 드리는데 옆집은 370만 원이어서 못 받아요. 나는 350만 원이어서 받아. 그러면 저 옆집은 조금 넘어서 못 받고 나는 조금 줄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350만 원이어서 기초연금 받았는데 기초연금 34만 원 받다 보니까 결국 350에다가 34를 더하니까 380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준을 넘어서 380이 돼버리고 옆집은 기초연금은 못 받음으로써 그대로 37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초연금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옆집과 소득을 역전이 돼요. 그럼 옆집은 불만일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저 집이 나보다 못 사는 집인데 저 집은 기초연금 받아가지고 나보다 잘 살게 되고 나는 기초연금 그 간발의 차이로 못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요 최저 34,000원 밖에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364만 원이 기준인데 내가 355만 원으로 딱 당첨이 됐다. 그럼 9만 원만 줍니다. 그래서 364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대상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하지 마라. 3만 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월 한 5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사회복지를 일부러 받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감액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는데 기초연금 10만 원 깎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으시면 기초연금 한 3만 원 정도 깎인다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니까 국민연금을 안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연금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초연금도 또 일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기초연금 국가가 주는 거니까 따로 뭐 세금을 더 내시거나 이럴 거 없고 대상이 딱 되시는 분들은 잘 받으셔가지고 행복하게 노후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은 철저하게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청하시고 내가 기초연금 못 받고 있다. 근데 집에서 큰 할 일은 없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그냥 동사무소에 매일 출근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되냐? 오늘 안 돼? 그럼 또 내일 와요. 내일은 되냐? 또 안 돼? 이렇게 매일 신청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어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지금 뭐 강력하게 추진되는 안으로는 기초연금 70%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 하위 40%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자 이런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변경되는 걸 잘 보시고 기초연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게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관계없이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하시고 연금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시고 그러다가 정말 어려워지면 기초연금 받는 것이고 아니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런 연금 체계로 충분히 행복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쪽에 더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기초연금 이야기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실 수 있겠지만 듣고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관심 없으시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후가 된다면 꼭 챙겨보셔야 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40, 50대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기초연금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신지 제대로 받고 계신지 잘 신청하고 계신지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그리고 챙기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챙겨주신다면 우리 부모님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한 노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뷰인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구독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금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 채널 연금박사에 오시면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